예전에는 아는 사람 위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몇 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경찰서 경무과장 전재홍입니다. 인터폴 계장을 8년간 근무를 해서 역대 최장기 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2,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 보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총조 같은 경우를 보면 돈이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아임 신뢰라고 한 것처럼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투자 사기 보면은 처음에는 몇 프로를 준다고 약속을 하면 대부분 다 칼같이 지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고기를 숙성시키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B급 고기를 A급 고기로 숙성시키는 기술이 있다라고 사기를 많이 쳤는데 이 사람이 지방에 공장까지 세웠어요. 고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당도 차렸고 자기가 낸 건 아니지만 책도 있고 유명한 미인 대회 심사위원도 했고 그 사람이 한 걸 보면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투자금의 일부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금도 주기도 하고 그걸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이죠.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하고 이제 투자금이 맥시멈 될 때 도망가는 그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을 특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을 보면은 무작위적으로 이제 문자나 SNS에 쭉 뿌려서 반응이 오면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잡는 거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좀 사회초년생하고 이제 노인분들이 좀 많이 취약을 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이게 좀 발전하고 돌아가는 거를 아무래도 초년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노인분들도 이제 예전 거는 잘 알지만 최근 트렌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부들도 좀 취약합니다.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시면 받는 정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도 약간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변명하죠.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었다. 사실은 내가 주범이 아니라 저 공범이 주범이다.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은. 이 사람들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또 자기네들끼리 하루 종일 그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그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용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URL이 있잖아요. 그 URL을 가짜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URL을 심기 위해서.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기관 사칭형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연락드린 곳은 대검찰청 서재현 사무관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법 자금 은닉 혐의로 참고인 조사처 연락을 좀 드렸고, 자, 지금부터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 건데, 그 업무 중이시면은 메모지하고 펜 좀 지참하시고 직접 외부로 좀 이동하시는 협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달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달라.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이 되면 우선 전화를 끊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찾아서 다시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해서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그 정보로 자기네들이 핸드폰을 그 사람 명의로 받습니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요. 문자로 가는 모바일 청첩장 그리고 이제 부고 택배가 왔다는 문자 보면 수상한 URL이 있습니다. 그걸 함부로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클릭을 하거나 저장을 누르면 개인정보가 모두 다 뺏기고 제2의 범죄가 되는 거죠. 누르면 안 됩니다. URL. 그리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 이제 나쁜 URL이 들었을 때 탐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것 중에 하나가 계좌에 돈이 범죄에 사용됐다. 그래서 돈을 인출해서 어디에 놓으면 아니면 또 누굴 갖다 주면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돈을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것만 하나 봐도 대부분 이제 탐지가 가능하죠. 안 믿을 것 같은데 개인 정보를 명확히 알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이거 어머니 맞습니까? 다쳐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허벅지가 칼에 찔려 형들한테 맞아가지고 여기 지하 창고에 끌려와. 야, 이 개.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속는 거죠. 네, 여보세요? 네. 예, 여기 인천 쪽에서 그 아가씨 서비스 받는 OP 업소 운영했던 사장이에요. 예, 제가 광고 전화 드린 건 아니고요. 업소에서 저희 아가씨한테 서비스 받고 가신 것 때문에
그건 이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텔 성매매 했다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면 정말 무서워서 돈을 주는 거고 안 하는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은 내가 갔는데 기억 못 하는 거구나 해서 돈을 입금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한두 명만 걸리면 되니까요. 그럼 몇백에서 몇천 돈을 뜯어내는 거죠. 네, 여보세요. 네, 이거 보인되시나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잠시 통화 괜찮으신 거고요. 네, 그럼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변에 알고 계신 지인분들 중에 김영천이라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요. 혹시 뭐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처음 들어본 사람이 당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를 사용했다 하고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가 왔다 그러면 제가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냥 끊기가 그러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좀 끊고 당신 이름하고 소속 어디 알려달라.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서 들어갔으면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출석 요구서 같은 게 딱 보이는데 실제는 보이진 않습니다. 출석 요구서 보이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전화는 대부분 외국에서 합니다. 변조기를 설치를 해서 국제전화를 010으로 이제 바꿔주는 한국에서 있으면 한국 경찰관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 캐치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피싱 범죄에서 가장 심각한 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중간 운반책은 모를 수는 없습니다. 돈을 주고 통장을 빌려주거나 돈을 찾아오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나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 입금된 건 상관이 없고 그걸 명목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은행을 통해서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바로 끊으면 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만큼 뜨고 있는 사기 수법인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몇 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해서 투자금을 바로 채는데 거기 이제 메시지에 온 URL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요청하는 앱을 또 다운 있습니다. 앱을 다운을 받으면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있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입금을 시키면 범죄자들이 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숫자만 놀아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다. 사람들이 보면 나도 벌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기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해서 손실을 보면 손실금까지 보전해준다 하고 보전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보전해주는구나 해서 1억, 2억으로 점점 커져가면 그때 이제 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허무맹랑하게 수익률이 높지 않고 10%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라고 하면 저건 사기다. 그래서 한 10% 정도 낮게 잡아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사람 위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SNS로 로맨스를 이제 싹 틔우게 한 다음에 그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인데 생각보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쪽으로 이제 DM이 옵니다. DM이 오면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의 감정이 싹 틉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까라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들 사랑이 굉장히 깊어져서 상대방이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주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고 보면 그 대상자가 남자인 경우도 있죠. 남자가 피해자인데 겉보기만 여자지 알고 보면 남자 범죄자들이 사기를 치는 거죠. 보이스피싱처럼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해외에 나가 있고 외국 조직이 많습니다. DM으로 가능한 이유가 통역 서비스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 쳐도 우리가 볼 때는 한국어로 뜨고 저희가 또 한국어로 치면 외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SNS 그리고 이제 통역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사기 범죄를 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많이 된 거죠. 사진은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가상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SNS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SNS 사람의 사진을 전부 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푸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운동하는 사진, 밥 먹는 사진, 일하는 사진, 여러 가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통화도 합니다. 음성으로. 영어가 좀 잘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더 확신을 주는 거죠.
일단은 사기 유형 사례 같은 거를 많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선족 말투를 하는 보이스피싱 아무도 안 당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기 유형을 한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많은 수익을 나누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걸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자기가 하지 왜 누구한테 권유를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대주받아서 할 것 같아요. 누굴 소개시켜주지 않고. 그 두 가지만 아시면은 사기 피해는 당할 확률이 많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한 사람으로 하는 사기보다는 요즘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빨리 사건이 시작이 돼야 그게 밝혀지고 그 사람들을 검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국가에 걸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 경찰이 서로 공조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인터폴입니다. 국가별로 다 인터폴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들끼리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하고 베트남, 태국, 중국 이런 나라하고 많이 공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나라로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미영 팀장 조직이 이제 2013년 그 무렵에 대환대출이죠. 대출을 싸게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을 바꿔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한 7, 8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조직이 밝혀졌고, 국내에 있는 많은 공범들은 잡혔는데 주범하고 이제 일부 간부들은 근거지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도망갑니다. 그거를 저희 팀에서 2019년도에 첩보를 입수합니다. 김미영 팀장 총책과 일부 조직원들이 필리핀에 있다. 저희 인터폴 공조팀이라고 국내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첩보를 수집을 하면 필리핀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첩보라는 게 맞는 첩보도 있고 전혀 아닌 첩보도 있고 지나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십 차례 반복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주요 간부들과 김미영 팀장을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범인은 한국인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이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그래서 더 이슈가 됐죠. 감옥에 있었다가 최근에 탈옥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탈옥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한국 경찰관 쫓고 있습니다.